최근 증권가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 이전과 다릅니다. 단순히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 수준을 넘어 실적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17만 전자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숫자나 목표 주가를 의미하기보다는 삼성전자의 이익 체력과 밸류에이션 기준이 동시에 상향 재정이 될 수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주요 증권사들은 이달 들어 일제히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15만 5천 원으로 끌어올렸고 KB증권은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1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기본 시나리오보다 한 단계 높은 강세장 국면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최대 17만 5천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특히 모건스탠리는 AI 인프라 투자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삼성전자의 실적 상향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표 주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상향되는 국면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이 실적 개선이 일시적인 회복인지, 구조적인 성장의 시작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증권가가 이번 국면을 단순한 업황 반등이 아니라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정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핵심은 수요 회복이 아니라 수요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반도체 사이클은 스마트폰과 PC 출하량에 크게 의존했고 이로 인해 경기 변동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현재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은 AI 서버로 이동했습니다. AI 서버는 일반 서버와 비교해 메모리 사용량이 월등히 많고 특히 연산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대역 폭 메모리, 즉 HBM이 필수적으로 탑재됩니다. 이 HBM이 바로 이번 슈퍼사이클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6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인 HBM4는 차세대 AI 서버의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이 본격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HBM4는 엔비디아 차세대 AI 플랫폼을 겨냥한 테스트에서 최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의미를 넘어 엔비디아 공급망 내에서 삼성전자의 전략적 위치가 한 단계 격상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KB증권 김동원 연구원은 내년 삼성전자 HBM 출하량이 전년 대비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HBM4의 비중입니다. HBM4는 전체 HBM 출하량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곧 평균 판매 가격, 즉 ASP의 구조적인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차세대 엔비디아 AI 서버 메모리로 주목받는 소케미 제품군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HBM은 단순한 성장 동력이 아니라 실적 레버리지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HBM 하나로만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본질을 놓치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진짜 강점은 HBM과 범용 디램이 동시에 실적을 끌어올리는 이중 구조에 있습니다. 과거 메모리 시장에서는 범용 디램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위축되고 출하량이 늘면 가격이 하락하는 전형적인 사이클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AI 서버 수요는 이 공식 자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서버용 디램은 가격 탄력성이 낮고 고객사 입장에서도 대체재가 제한적입니다. 특히 AI 서버는 성능과 안정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요가 쉽게 줄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이 타이트해질 경우 가격 인상이 빠르게 실적에 반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증권 김노코 연구원은 이번 디램 사이클이 일반 디램 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HBM 수요처 다변화까지 더해지면서 매출 증가 폭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HBM은 고마진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고 범용 디램은 실적의 하방을 단단히 지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삼성전자 실적의 변동성을 구조적으로 낮추고 있는 국면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적 전망치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을 100조 원 이상으로 전제한 분석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내년 영업이익을 116조 원으로 추정했고 2027년에는 135조 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내년 연간 매출액을 438조 원, 영업이익을 104조 원으로 제시하며 전년 대비 각각 31%, 14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익 증가의 질입니다. HBM 비중이 확대될수록 메모리 사업부의 평균 마진은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낸드 가격 회복, 서버용 SSD 수요 증가,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의 적자 폭 축소까지 더해지면 삼성전자의 전체 이익 구조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편됩니다. 이는 단순한 실적 반등이 아니라 이익 체력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 재평가 논리로 연결됩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글로벌 메모리 업체 가운데서도 가장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의 지속성이 확인되고 AI 기반 고마진 구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시장은 더 이상 과거의 사이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저평가 해소라는 표현보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즉 재평가 국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중요한 이유는 단기 업황 회복이 아니라 AI 인프라라는 장기 성장 산업 위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올라가 있다는 점입니다. AI 서버 투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필수 투자 영역으로 자리 잡았고 그 중심에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 흐름이 유지되는 한 삼성전자의 실적 가시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숫자와 구조 변화 중심으로 시장을 해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중간에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꺾일 수 있는 신호는 무엇인지, HBM 경쟁 구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이는 어디서 벌어지는지, 그리고 실적이 실제로 확인될 때 주가는 어느 구간에서 재평가될 수 있는지까지 차분하게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삼성전자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고 구조로 설명되는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